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연 낭독 긴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한 시어머니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내가 사라져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 사연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존재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아들 내외와 5살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답답하고 서럽고, 그런데 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싶어서예요. 저희 아들 성훈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둘 다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손자 민준이 돌보는 것과 집안일은 제가 맡게 됐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들 아침 챙기고, 민준이 유치원 도시락 싸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돼요. 오후에는 민준이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보람 있었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아들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며느리도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이상했어요.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많은 어머니들, 시어머니들이 경험하시는 일상이죠.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작은 것들. 어느 날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갈치조림을 성훈이한테 줬는데, 성훈이가 엄마, 요즘 짜게 드시면 안 좋다고 하던데 좀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싱겁게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 싱거워서 밥맛이 안 나네요 라고 하고, 민준이도 그래요. 제가 김밥을 예쁘게 싸주면 할머니, 나는 엄마가 사주는 햄버거가 좋아 라고 하고, 책을 읽어주면 할머니는 재미없게 읽어줘 라고 하고. 며느리 수진이는 더했어요. 제가 수진아, 민준이가 저녁도 안 먹고 기다렸어 라고 하면 어머님이 먹이시면 되죠. 저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고, 그래도 엄마가 먹여야지 라고 하면 어머님, 제가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해 달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럼 나는 이해받을 자격이 없나?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고 너희들 뒷바라지 하는데 나도 힘든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 가족끼리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 당연함 속에서 상처받는 마음들. 사연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심하게 난 날이었어요. 열도 나고 몸도 아프고. 그래도 민준이는 유치원 가야 하니까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훈이가 와서 엄마, 저는 집밥이 좋은데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도요. 수진이는 어머님, 민준이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저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하고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아프면 쉬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아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상황. 아플 때조차 쉴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몸이 아픈데도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서 민준이가 책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와서 책 읽어줄까? 라고 했더니 싫어. 할머니는 재미없게 읽어줘. 엄마가 읽어줘. 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한테 수진아, 민준이가 라고 하니까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좀 쉬고 싶다고요.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어요. 실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 해준 것들.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3억 원, 차 살 때 2천만 원, 매달 생활비 지원 50만 원씩, 그리고 이 모든 집안일과 육아까지.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굴러갈까? 진짜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냥 가정부인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사연자분의 심정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경제적 지원부터 육아 가사일까지 모든 걸 해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그리고 그 끝에서 내린 결심이 어떤 것이었을지. 성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이 집 내 명이니까 너희는 나가야겠어. 성훈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차도 내 명이고 생활비도 내가 대주는 거고. 이제 그만하려고. 수진이가 와서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정말로 이들이 나가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장면에서 사연자분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원함과 동시에 느끼는 두려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까지도요. 성훈이와 수진이는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민준이 잘못했어? 할머니 미워해?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이를 미워할 리 없잖아.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민준이가 울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말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요. 제주도의 조용한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처음 이틀은 좋았어요. 아무도 깨우는 사람 없이 늦잠도 자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런데 셋째 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민준이 도시락이라고 생각하다가 멈추고, 저녁 때가 되면 성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생각하다가 또 멈추고, 핸드폰에 성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계속 할머니 찾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라는 생각과 동시에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서 사연자분의 내면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원했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섭섭함이 동시에 밀려왔을 텐데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저는 계속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거였나?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돌아가면 또 똑같아질 텐데, 또 당연하게 여길 텐데. 그러던 5일째 되는 날 펜션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가족이신 것 같은데 며칠째 찾아오시네요. 전화번호 안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가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째.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왔구나, 정말 왔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하는 생각도 들고, 아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이 장면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찾아온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 이런 복잡한 감정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펜션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성훈이와 수진이,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더라고요. 민준이는 울고 있었고 성훈이도 눈이 빨갛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왔구나, 정말 왔구나. 하지만 바로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런데 민준이가 계속 울면서 할머니, 민준이가 잘못했어. 할머니 나와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런데 성훈이를 보니까 평소와 달랐어요. 수염도 길고 옷도 구겨져 있고 수진이도 화장기 없이 초췌해 보이고.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훈이가 울고 있었어요. 35살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됐어요. 민준이는 계속 울고 집안은 엉망이고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수진이도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어머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민준이는 계속 안기면서 할머니, 민준이가 잘못했어.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 다시는 싫다고 안 할게. 라고 하고 그 순간 지금까지 쌓였던 서러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오해와 서운함이 풀어지는 순간의 감동이 정말 크게 전해오네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나도 미안해. 너무 일방적이었나 봐. 내 방식을 강요하고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길 바랐던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겠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도 너를 며느리로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 한 사람으로 봐줬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더 울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저도 어머님께 더 잘할게요. 그리고 집안일도 나누어서 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네, 엄마. 민준이가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지? 그럼 민준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엄마 아빠도 너희 역할을 해야 하고 민준이도 할머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화해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약속을 했다는 점이요.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부분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정말 달라졌어요. 성훈이는 이제 출근 전에 설거지를 하고 가요. 퇴근 후에는 민준이와 놀아주고요. 수진이도 주말에는 청소를 도와주고 민준이 돌보는 것도 함께해요. 그리고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예전에 하던 서예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내가 집을 비워도 되나, 저녁을 안 차려도 되나 하면서요. 하지만 성훈이와 수진이가 엄마 가세요. 저희가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도 할머니 재미있게 놀다 와. 라고 하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한 사람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있어서 완성되는 거구나. 며칠 전에는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어머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이런 것들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있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서로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대답하고요. 수진이도 어머님, 제가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저도 괜찮아, 간단하게 해먹을게 라고 하고요. 민준이는 이제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도 재미있다고 해요. 가끔 할머니 고마워 라고 안겨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기만 하지 마세요. 물론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상처받는 마음들.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연자분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연 낭독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